네, 시간이 10시가 돼서 오늘 준비된 2024학년도 대학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의 진로진학 직업교육과에서 진학 업무를 맡고 있는 오세종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작년에도 사실 몇 개 대학을 초청해서 입학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대학 수를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으셨을 것 같고요. 45개 대학을 초청해서 입학 설명회를 매주 토요일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설명회 날인데요. 인하대를 시작으로 6개 대학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학인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학교 입학처 부팀장을 맡고 계신 고보현 입학사정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입학 부팀장이자 책임 연구위원으로서 입학사정관 직을 수행하고 있는 고보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인하대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진짜 코로나가 사라졌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네요. 오늘 인하대학교에서 설명회를 하는 만큼 제가 핵심적이고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드려서 인하대학교에 모두 입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드리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현재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1, 2학년 학생들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책자, 인하대학교 책자 모두 받으셨죠? 네, 책자에 보시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두 캐릭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장표를 가져왔습니다. 인하대학교의 상징 뭘까요? 네, 인경우에 사는 오리가 있죠. 인경우에 오리 5마리가 원래 살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좀 늘었어요. 예, 그래서 그 오리를 상징하는 상징이 여기 인덕이에요, 인덕이. 예. 인경호 인자에 오리 덕자를 써서 인덕이. 예, 거기 인덕이 보이시죠? 그렇죠? 책자에도. 예, 그리고 보시는 좌측에 인하대학교의 상징이 비룡이거든요. 예, 비룡을 캐릭터화해서 안룡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룡이와 인덕이 인하대학교의 입학 홍보 대사니까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지금 제공해 드렸는데 최종 모집 요강은 아니에요. 최종 모집 요강은 홈페이지에 항상 실립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나 대기업에서 그때그때 정책이 바뀌거든요. 그런 정책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들을 반영해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오셔서 2024학년도 최종 모집 요강을 원서 지원하기 전에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책자는 참고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큰 틀에 있어서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입시 전략을 세우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하대학교에 오셨으니까 일단 인하대학교의 간략한 캠퍼스 투어를 제가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이 설명회가 끝난 다음 아니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내세워라. 고 하면 학사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우수한 학사제도가 사회 유수의 기업들에게 인정받아서 인하대학교에서 학점을 잘 받으면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다. 왜냐하면 기업에 리크루트 하시는 분들이 다 인하대학교의 학사제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학사제도가 취업률 연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학사제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지원하는 학부모 학생들은 당연히 어떤 대학 아니면 어떤 학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전형 안내는 수시 전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도 제가 가지고 오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기로 하고 수시 중심 입시 결과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첫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PPT도 처음이고 책자도 처음이고 지금 처음 나온 자료들을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더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부족하면 제가 설명회 끝난 다음에 잠깐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하대학교 인성과 지성을 갖춘 인재 하늘을 날다. 인하대학교 하면 하늘, 뭐 비행기 이런 게 생각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하대학교 이행시를 지어봤고요. 인하대학교는 내년이 되면 개교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1902년에 하와이로 이민 간 121명의 이민자들이 하와이에서 고된 노동 속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부국 강병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성금을 모아서 인천시에 기증해 주었고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1954년에 인하 공과대학으로 개교를 합니다. MIT와 같은 공과대학 설립을 꿈꾸면서요. 68년에 한진그룹이 인수했고 71년에 종합대학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앙일보 지표로는 한 7, 8위권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탑 10에 들어가는 대학이고요. 인천시에서는 가장 좋은 대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의 서울대학교다. 맞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인천의 민족대학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인천 시민들과 함께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첨단이 공존하는 대학교, 인하대학교입니다. 개교 70주년이 되면 아마 큰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아마 올해에도 코로나가 끝난 만큼 대운동장에서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온 남자 가수 아시죠? 저보다 좀 뚱뚱한 친구. 그 친구가 와서 아마 5월 다음 주에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시면 오셔서 같이 행사를 즐기셔도 됩니다. 네. 자, 보시다시피 인천 인구가 엄청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297만여 되는 인천시 이 혁신 도시를 이끄는 지성의 요람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가 하나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현 캠퍼스가 있고요. 그 아래 송도에 송도 항공우주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김포에 김포 메디컬 캠퍼스를 2024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상부 3개의 캠퍼스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최종의 마스터 플랜은 아마 송도 가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인하대가 땅 사놓은 거 알고 계시죠? 굉장히 비싼 금액의 땅을 샀고요. 지금 계속해서 땅값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납이 되고 나면 대학과 기업이 공존하는 캠퍼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용현 캠퍼스 본관 2층의 하나홀, 여기가 대강당입니다. 그래서 하나홀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기업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당도 후원을 해준 기업이 있겠죠, 그렇죠? 하나홀, 그 기업에서 후원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하나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과 상징물들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자제분들과 오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셔야 될 게 인하대학교에 표준 원점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대한민국 최동단은 어디죠? 동쪽 끝, 독도죠, 그렇죠? 서쪽 끝, 인천에 있습니다. 정서진, 남쪽 끝, 이렇게 각 끝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곳은 어디죠? 뭐 잘은 모르지만 백두산일 거고요, 그렇죠? 가장 낮은 곳의 기준이 되는 곳은 어디죠? 인하대학교입니다. 그래서 표준 원점은 해발 0을 가리키는
원점이 되는 것이고요. 앉은 자리에서 우측으로 쭉 가시다 보면 표준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인하대학교도 표준을 지키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0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학이죠. 네. 송도 항공우주융합 캠퍼스 말씀드렸고요. 지금 항공우주공학과, 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학과, 이런 학과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용영 캠퍼스와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인하대학교에 와서 교양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쪽으로 장학금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지인이 있으면 아마 아실 텐데 훨씬 더 장학금 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공학 캠퍼스가 있고요. 국방연구소와 연계를 해서 발사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노스 코리아에서 많이 발사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대한민국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충분히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융합 캠퍼스, 그리고 김포 메디컬 캠퍼스가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병원 안 가보셨죠? 다 건강하셔가지고.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인하대병원이 900병상입니다. 900병상 자체로도 굉장히 규모가 큰 병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포 메디컬 캠퍼스에 700병상을 또 짓습니다. 2024년에 착공할 계획이고요. 의과대학과 간호학과가 이쪽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600병상이 넘는 규모의 대형 병원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의예과와 간호학과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라면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착공하면 4년이나 5년 후에 완공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자대에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의학과를 가는 이유는 병상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내가 그 대학에서 교수 자원으로 남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선택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 김포에 가서 땅 사셔야 됩니다. 당연히 병원이 착공되고 완공이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포 메디컬 캠퍼스 착공 예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시다가 드라마 촬영하는 거 보셨나요? 인하대학교 굉장히 많은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캠퍼스가 아름다우니까. 제일 왼쪽 이거 뭘까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여기서 촬영을 했고요. 뭐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마 요 시계탑, 이 첨탑을 보시면 여기 실루엣 하나 보실 겁니다, 그렇죠? 요게 저보다 조금 잘생긴 이종석 배우가 빅마우스에 출연할 때 장면입니다. 보이시죠? 마음이 착한 분에게 보입니다. 저는 잘 보이는데. 앉은 자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5호관이 있고요. 그 5호관 시계탑에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장면이 있고요. 역도요정 김북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학생들은 본 적이 없으실 텐데 공부하시느라고 학부모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비밀의 숲.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강추드립니다. 학생들은 대학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하대학교 말씀드렸고요. 뭐 수복과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인프라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랑하면 입이 아플 정도예요. 그래서 도서관부터 해서 최첨단의 학습 라운지. 물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최첨단의 강의실도 있지만 이렇게 전통을 갖춘 강의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강의실이 공존하고 있다. 아까 오시면서 잠깐 들었는데 저 송도에 있는 대학하고 시설 비교를 막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하대 역으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없을 때 저희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을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인하대에 유치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이제 부모님한테 태워달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편하게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 아까 우수한 학살 제도가 저희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입학 전부터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도교수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담을 통해서 학점 상승 대책을 세우고 학습 프로그램을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모두 갖추고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들은 믿을만 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을 사회로 배출하고 인하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불만족스러우시면 송도에 있는 대학을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개 전공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중전공, 부전공 이런 연계 전공들이 모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시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다양하게 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해놨고요. 자기의 전공을 만들어서 전공할 수도 있습니다. 연계 전공, 융합 전공, 학생 설계 전공 이런 전공들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방학 기간에 놀지 못하도록 학생들이 마이크로 전공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전공들 있잖아요. 그런 전공들을 3개 과목까지 이수해서 이수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었을 때 내가 한국어문학과를 들어왔는데 나는 인하대학교는 기계공학과지 이런 생각에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어. 그럴 때 기계공학과의 3과목을 이수하는 거죠. 이수해보고 이 학과가 나하고 맞겠다라고 하면 그 학과를 전과하거나 복수전공, 부전공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구학점 3개 과목 이수한 것들을 다 인증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이크로 전공. 방학 기간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과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30%예요. 그래서 기계공학과가 만약에 10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130명이 다니는 셈이 되겠죠, 그렇죠? 결혼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고 30%를 배정해 두었고요. 학생들은 본인의 학점과 영어 시험을 통해서 전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과를 원하는 학생들은 다 전과가 돼요.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전과를 받은 학과의 학생들도 전과생을 좋아합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하면 못 따라오니까. 예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전과 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전과자는 한 번만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과 제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요. 인하대학교가 한 3,500명 정도 1년에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1년에 해외로 나가는 학생이 945명,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교환학생 글로벌 복수하기,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 굉장히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학에 우리 자녀가 1년간 글로벌 복수하기로 갈 수 있습니다. 1년간 2학기죠, 그렇죠? 가게 되면 인하대학교의 기계공학과 등록금은 한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일리노이 주립대학 공과대학의 등록금은 얼마일까요? 3배, 1,600만 원. 그러면 그 대학의 등록금을 내느냐? 아니에요. 인하대학교에 인하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혜택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달리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이 굉장히 우수한 혜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대학도 굉장히 유수의 대학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89개 대 미국, 유럽 위주로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UT라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에 인하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수출한 그런 대학이 있고요. 이 대학이 성공을 거두어서 바쿠공대라든가 조지아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연계를 맺고 인하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어요. 이건 역제도예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3년을 배우고 인하대학교에서 2년을 배우면 2개의 학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하대학교 학생들로서는 이런 학생들하고 자연스럽게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인하대가 고려하고 있다라는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지난주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왔어요. 예. 특징적인 부분은 공원에 갔더니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한 7, 80년대에는 그랬죠, 그쵸? 지금 공원에 앉아 책 읽는 분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학구적이고 교육열이 높은 도시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대회 성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연구력을 인정받아서 대회 성과들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취업률 이런 거 높다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입니다. 무려 2년 전이죠. 2년 전 아마 기억하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인하대가 미선정되었어요. 예.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미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는 부실대인가? 이런 이제 언론 기사들이나 유튜브 그 동영상들이 많이 돌아서 저희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부실대학 평가는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평가는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대학이거든요. 사실 그 면모를 보시면 대학을 듣보잡이에요. 예,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거기에 해당하고요. 인하대는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였고요. 요거마저도 재선정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5월이죠. 다시 추가 선정되었어요. 예,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 많은 오해와 많은 그 유머를 낳았던 그런 평가입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고요. 학부모님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숙연하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이거 재선정 절차를 밟을 때 지금 동영상을 찍고 계시다고 해서 제가 실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 그리고 인천 시내 사회 인사들 그리고 인천시청의 관계자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항의 방문도 가고 세종시에서 입학처장님이 직접 1인 시위도 하시고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재선정 절차를 거쳤고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인천 시민인 여러분께도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인하대가 인천 지역의 지역 대학으로서 명실공히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저희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업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보시면 인하대 취업 깡패 대학이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그만큼 잘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전체적인 취업률은 한 69.8%. 그래서 수도권 주요 대학 대비 한 7위 정도 하는 탑 10 랭커 안에 들어있는 대학이고요. 특히 취업의 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나 국가 이런 규모 있는 기업체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올해 그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작년에 삼성 X 그룹에 얼마나 많이 취업을 했는가를 취업지원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봤더니 작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98명이 3땡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게 3땡 그룹에 취업하는 그 학생들 전체 대학 순위 중에 2위입니다. 2위. 예,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이고요. 그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 기아, 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런 그룹으로 진출하는 인원들을 보면 상당히 인하대학 수준이 높고요. 탑 5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예, 그 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 중에 인하대 출신의 학생들이 탑 5 안에 모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취업이 잘 되고요. 아마 주변의 지인분들을 보셔도 인하대 나와서 어디 취업했어 그러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에 아마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취업률은 상당히 높고 취업의 질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하대학교에 어떤 학과들이 있는가? 예,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나
논술이나 정시를 생각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입시 결과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인천 지역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천 지역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율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과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로 탐구 역량, 전공 탐구 역량 이런 것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많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안내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개 단과 대학이 있고요. 제가 단과 대학조차도 몇 개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첨단이 공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도 뭐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학과를 늘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뭐 바이오와 관련된 단과 대학도 또 만들어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서 모집 요강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MIT와 같은 공과대학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인하대학교. 첫 번째 지금 시행계획에서 첫 번째 한번 페이지 열어보실까요? 그러면 모집 인원, 학과별 모집 인원인 장표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학과별 모집 인원 쭉 표가 하나 크게 있거든요. 그 표에서 첫 번째 학과 어딜까요? 기계공학과. 인하대학교는 공과대학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가 첫 번째 학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기계공학과를 비롯해서 건축, 토목계열, 화학, 생명계열, IT 계열 이렇게 공과대학은 현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세 개 학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계공학, 항공우주공학, 조선해양공학. 기계공학 하면 보통 자동차를 떠올리고 항공우주공학 하면 비행기나 우주선, 그리고 조선해양공학 하면 배를 떠올리지만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공부하는 학과는 아닙니다. 이 학과들이. 왜냐하면 원리를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그래서 나는 자동차에 관심 있어가 아니라 나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 동력, 역학에 관심이 있어 라고 내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기계공학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항공우주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 모형을 많이 만들었어가 아니라 나는 항공우주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베르누이의 원리, 양력을 공부했어 라고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조선해양공학과에 가기 위해서 종이배를 많이 만들었어가 아니라 왜 저렇게 무거운 철선이 물 위에서 뜨는지 부력의 원리를 공부해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해야 저 학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은 기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니고 원리를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 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원리 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대학 그리고 의과대학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 식품영양학과를 지원해 라고 한다면 반쪽짜리죠. 왜냐하면 영양사를 만드는 것이 식품영양학과가 아니라 식품 그런 그 인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인체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들을 연구할까를 공부하다 보니까 식품영양사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식품의 화학적, 생물학적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식품영양학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인문계열,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경영대학, 문과대학, 예술체육대학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만 이거 말씀드릴게요. 사회과학대학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문과대학의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 학과는 비슷한 듯 다른 학과입니다. 아마 여학생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과일 텐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하나홀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도 참석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방법, 대중에게 사실 그대로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곳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사실 보도,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적 글쓰기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문법이 틀렸다. 너 문법 틀렸네.를 지적할 수 있는 아나운서, 기자, 이런 것들이 되는 곳이 바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입니다. 그쵸?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는 뭐냐? 자, 오늘 인하대학교에서 입학 설명회가 있었어. 근데 그 강사가 너무 잘생겨서 내가 설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하대학교에 가서 내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 사람이 되었어를 재미있게 스토리텔링하는 글쓰기, 그런 글쓰기를 하는 곳이 바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작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영화 배우가 아니고 영화 감독이 되고 PD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입니다. 사실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학과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기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고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를 쓰면 불합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드라마 PD가 될 거야를 생각하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원하면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과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소프트웨어 융합대학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스마트 모빌리티, 디자인 테크놀로지, 컴퓨터 공학과 등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첨단의 학과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최첨단의 학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자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학 대비 기업이 3배 연봉을 주기 때문에 모두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공부를 해서 뭐 대학이든 기업체든 가서 IT를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올해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를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과가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추가적으로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까지 만들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최고의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자유전공학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을 선발하는데요. 나는 어느 전공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1학년 때 충분히 전공 탐색을 한 이후에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라면 어느 전공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자유전공학부도 운영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수한 학과와 시스템을 갖춘 인하대학교 입학하고 싶어지시죠, 그렇죠?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지시나요? 저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 보내기 위한 전략을 지금 1학년 때부터 세우고 있는데, 전략은 부모가 세우잖아요. 애가 안 따라와요.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략은 한 과목이라도 잡자. 그 전략으로 지금 중간고사를 봤는데 그 한 과목마저도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지금 1학년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도 학부모로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신뢰하는 대입 전형을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입학하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3년 후에는 인하대학교 입학처에 없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전형 안내 말씀드릴게요. 수시가 여전히 많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시에 있는 학생들은 수시 모집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하대도 그 부분을 꼭 지켜서 대입 전형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그림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이렇게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좀 줄고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이고요. 교과 전형이 16%가 늘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대표 전형은 인하대학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거든요. 그 전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발하던 인하 창인재 전형을 폐지해서
그 전형을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참인재 전형을 생각하고 있던 학생들이라면 교과 전형을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신 성적이 높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원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전형별로 보시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하 미래인재 전형 960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 610명, 작년 401명에서 209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논술 459명, 실기실적 86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고, 정시 1053명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는 인하대학교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대표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개그 포인트였는데 웃어주지 않으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 아이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지원해야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별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강조점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이날 미래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년 대비 종합전형의 인원이 줄어든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들어보셨죠? 이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과정을 알아야 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뭐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을 만들었고요. 그 평가 항목이 진로 탐구 역량, 그리고 나머지 평가 항목들은 모두 간소화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진로 탐구 역량 50%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날 미래인재 전형의 면접 배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1단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이야기하면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면접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결은 소폭 하락 예상된다. 왜냐하면 올해 학령 인구가 줄었거든요. 학령 인구도 줄었고 모집 인원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입결은 전년 대비 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논술, 정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인천 지역은 어느 정도로 합격하고 있느냐? 작년에 8,700명 정도가 인하대를 지원했어요. 근데 1,000명 정도가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어때요? 가성비가 물론 1대1이면 좋겠지만 기본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 지역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위를 살짝 보실까요? 17,000명 지원해서 1,000명. 아무래도 인천 지역의 가성비가 상당히 높죠. 저희로서는 사실 인천 지역이 더 많이 지원해서 더 많이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많이 지원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서울이 좋으신가 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있는 탑 랭커, 탑 10위권 이내 대학들하고 저희가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 이하의 대학하고는 사실 인천 지역이 훨씬 낫겠죠, 그렇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대학의 규모나 역량으로 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 주십사. 지하철이 괜히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그 위의 지역이나 그 아래 지역보다는 가성비가 상당히 높다, 인천 지역이. 저희가 정보를 잘 전달드려서 선생님들이 합격할 학생들만 지원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하대가 착한 대학이라서 정보를 모두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할 학생들만 지원시켜서 지원 대비 합격률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학종. 그 중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죠, 그렇죠? 서류 100%로 3.5배수를 선발해서 면접으로 최종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면 서류와 면접 어떻게 뽑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회균형으로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이 전형을 따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입결로 봤을 때 일반고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믿으시면 되고요. 자사 특목고 학생들은 일부 모집 단위에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의예과,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 중에 뭐 외고 이런 학생들은 언어 계열의 학과들 있죠. 예, 영어 영문학과, 프랑스 언어문화, 뭐 일본 언어문화 이런 학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비율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일반고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리평가. 학종은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예, 제가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사람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뢰가 가시나요? 네, 믿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람이 평가하는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에 이 학생을 뽑아줄 만한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을 때 합격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만 받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요.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탐구 역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로 탐구 역량 쪽을 잘 갖추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여기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서 교과 이수 현황이죠. 어떤 교과냐?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을 잘 보시고 그 진로 선택 과목과 유관한 학과를 지원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생명공학이 너무 좋아, 나는 지구과학이 너무 좋아 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인하대학교는 기계공학까지, 그리고 기계공학과를 쓰면 불합격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선택한 진로 선택 과목과 유관한 학과를 지원하셔야 된다.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쉬운 학과들도 있지만 약간 어려운 학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로 상담교사나 담임교사, 3학년 부장선생님을 통해서 잘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서 맞는 학과를 지원시켜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50%. 예,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체 역량.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예, 일단 공동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동체에 가야죠, 그렇죠? 예, 인하대학교는 출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 이런 학생들 있나요? 예, 인하대학교 오시면 됩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이런 학생들 있나요? 3.2등급으로 같은 등급이에요. 근데 산업경영공학과를 가는데 수학이 4등급이에요. 예, 수학이 1.7등급인 학생보다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학과가 어떤 과목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잘 분석해서 내 성적표와 맞는 학과를 지원시키셔야 된다. 이런 학생들 있나요? 통합과가 1등급이었어요. 근데 내가 야심차게 물리학 1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몇 등급? 3등급이에요. 아, 똥망했구나. 그런가요? 아니에요. 인하대학교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원점수 90점, 이수인원 114.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물리학 1을 이수하고 있구나. 우수한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3등급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등급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다. 도전을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활동 안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경제 동아리를 했지만 그 안에서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발휘했다라고 하면 리더십과 봉사정신이 필요한 학과를 써야 돼요. 경제 동아리 했다고 경제학과를 쓰면 안 됩니다. 예, 학과 명칭을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을 보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3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어색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잘 견딜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항목이 이렇게 3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가 되어지고 면접 질문은 약간 변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활동 중심으로 면접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기초 개념을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공명현상을 공부했다고 하니까 너 공명현상이 뭐냐?
라는 기초 개념을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왜? 면접이 중요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3.5배수로 확대되어서.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동아리 활동, 뭐 동기 과정 결과로 차분차분 설명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이 데리고 해봅니다. 집에서 아이가 왠지 책도 안 읽고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리 와라. 그래서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너 동아리 활동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봐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다시 게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도전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저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뭔가 답을 해준다. 그러면 용돈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용돈에 5,000원씩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뭔가 도전을 해서 계속 어색한 분위기를 깨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다른 전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전형도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도 있고 논술도 있고 정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1학년 때, 2학년 때 보시고 3학년 때도 다시 도전하는 학생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잘 선택하셔야 된다. 맞는 전형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과입니다.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요. 그렇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리고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는 없고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지만 도저히 추천을 못 해주겠다. 그런 학교장은 안 계십니다. 그리고 후추천이에요. 이 학생이 학생부 교과를 지원했어. 그럼 추천해줘야지. 이렇게 후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추천은 의미 없는 것이고 수능 최저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과목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반영이 되고요. 등급이 있는 과목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등급이 있는 과목만.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등급이 없는 과목은요. 등급이 없는 과목은 3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은 3과목만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모두 A인데 나머지 등급이 4, 5등급이다.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큰 영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는 과목의 성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자연계열은 합의 5, 인문계열은 합의 6입니다. 하나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해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나중에 수능을 선택할 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률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나면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능이 관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논술입니다. 논술은 논술 성적이 70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요. 학생부 교과는 올해 간격을 더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한 5, 6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논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자연계열은 수학만 봅니다. 그래서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기승전 미적분. 그래서 뭐 집합으로 시작을 하던 도형으로 시작을 하던 결국은 미적분으로 갑니다. 100%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럼 뭘 잘하는 학생이 지원해야겠죠? 미적분. 그 다음에 인문은 국어 50점, 사회 50점이에요. 근데 국어 지원자들의 평균이 45점에서 40점이 돼요. 그럼 어디서 판가름이 나겠죠? 사회. 따라서 글쓰기, 얘가 글솜씨가 있어. 논술로 좀 지원해야겠는데? 아닙니다. 글쓰기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도표와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인하대학교 인문계열 논술에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 쓰는 거예요. 사회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자, 기출문제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 경쟁률도 높지만 낮은 전형입니다. 모두 결시예요, 결시. 12월 제일 끝에 인하대 논술이 있습니다. 논술은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하대 하나라도 뭔가 해봐야겠다고 한다면 논술 전형을 쓰시고요. 수능 때까지는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높게 나왔다. 그럼 정시로 인하대를 쓰면 돼요. 예, 그리고 수능을 본 이후에 한 달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유형을 잘 파악해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게 인하대 논술입니다. 사교육 가서 아무리 도전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예, 오히려 수능 준비를 열심히 착실히 하고 나서 유형을 분석해서 논술을 써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50분이죠, 그렇죠? 예, 타지학에서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 전형은 빠르게 넘겨가고 입시 결과만 안내드리고 한 1, 2분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소중한 10분의 쉬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뺏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는 예, 나중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시면 됩니다.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하는 전형이고요. 선발 인원이 많고 가나다 군으로 선발을 합니다. 3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요. 예. 자연, 국어, 수학 표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 과학, 자체 변환 표준 점수, 인문도 마찬가지고요. 예. 요거는 좀 보셔야 되는데 국어,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국어, 자연계열은 수학이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근데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로 가더라고요. 예, 자연계열.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붙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붙을 것이고요. 자연계열도 국어 잘하는 학생들도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입시 결과. 네, 요거는 이날 미래인재 전형부터 의예과 제일 끄트머리 학생들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 올해는 의예과가 일반고만 선발이 되었네요. 예, 그래서 내신 성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끄트머리 가운데 색깔이 변하는 지점이 평균이고요. 흰색 끄트머리가 최저입니다. 예, 그리고 저 파란색 왼쪽이 최고고요. 네, 한 3등급대 평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열에 끄트머리가 긴 학과들이 있죠. 수학과, 예, 수학과는 뭘 잘해야 붙을 수 있을까요? 예, 다른 거는 저등급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수학도 7등급이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고 학생이에요. 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콘텐츠 이런 학과들은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아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아태물류, 정치 외교학과까지. 네. 국제통상학과, 외국어가 중요한 학과입니다. 외국어. 외국어 학생들은 조금 낮아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 언어 문화 왜 낮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특목고가 있어요. 네.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좀 높습니다. 그렇죠? 네, 자연과학 계열. 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못하면 저희 아들은. 네. 네, 인문계열은 한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고요. 마지막 논술. 예, 편안하시죠? 예, 저도 이거 보면 편안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조건 아니면 사회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을 붙는 것이다. 네, 이것으로 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